제 생각에는 이 한국 시스템 밖으로 자산을 옮겨야 돼요. 그래서 요즘 많은 부자들이 이 싱가포르로 가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, 야,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?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삶은 점점 팍팍해질까? 이것도 제가 느끼는 점 중 하나인데, 요즘에 월급을 받아도 월급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. 삭제가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모으는 것도 없어요. 요즘에 모으는 것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생활비로 나가고 있는 거야. 특히 한국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야근하고 커피값 아껴가면서도 적금도 넣었는데, 막상 통장 열어보면은 뭐 서울에 집 한 채는커녕 전세도 구하기 힘든 게 이 요즘 세상이죠. 그렇죠? 이게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. 물론 개개인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, 열심히 안 살았다,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자기 탓하는 게 맞지. 근데 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. 여러분의 돈이 합법적으로 삭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인플레이션 때문에. 첫 번째 이 비밀은 이거죠. 돈의 가치죠.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계속. 다들 물가가 올랐다고 하시는데, 뭐 김밥이 3,000원, 국밥이 10,000원, 15,000원, 이게 물건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원화가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요즘에 정부가 삶을 좀 나아지게 해보겠다고 민생 쿠폰 같은 거 나눠주고 좀 포퓰리즘에 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, 이게 다 전부 다 돈을 찍어내는 행위거든요. 이 정부는 이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아니면은 자신들이 표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요.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이 흔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.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모은 소중한 자산에 누군가가 몰래 물을 이렇게 타서 희석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지금 뭐 은행 예금 금리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어, 한국에서. 그래서 한 3, 4% 정도 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 정도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, 그리고 좋아하고 적금 들 게 아니라 실제 물가 상승률을 봐야 돼요.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말고 정말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, 이 장바구니 물가를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장바구니 물가는 은행 적금 들고 예금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월급 인상을 받아도 이 체감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. 최소한 1년에 한 7% 정도는 월급을 인상을 받아야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거야, 요즘 시대에는. 여기서 조금 더 무서운 게 있는데, 미래가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. 국민연금도 고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노인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, 그렇죠?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민자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,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인구 절벽이 올 때쯤이면은 뭐 지금 2030, 40, 50 세대가 연금 받을 때쯤이면은 부양할 청년들이 너무 많아져요. 그래서 나중에 정부한테 내가 냈던 돈 다시 돌려줘라 해봤자 정부도 줄 돈이 없습니다. 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왜 OECD의 1위일까요?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빈곤한 노인분들이 단순히 게을렀다기보다는 부양할 청년들이 좀 적어지고 문화적으로도 좀 노인을 좀 챙기는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. 그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경제적 교육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빈곤율이 이렇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, 물론 뭐 구조적인 사회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겠죠.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, 나도 은퇴를 하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은퇴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보다 들어. 은퇴 후에 편의점 알바 자리 놓고 20대랑 경쟁하고 싶지 않다면은 지금 당장 좀 국가라는 이 시스템에서 이 정신적으로 탈출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은 편의점에 있는 뭐 20대랑 경쟁을 하지 않고 로봇이랑 경쟁을 하겠지. 그렇죠? 편의점 가면은 다 로봇이겠지. 무인이겠지, 다. 내가 은퇴할 때쯤이면은. 자, 이런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,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, 진짜. 나는 은퇴를 할 때 이 국민연금 바라보고 은퇴를 계산하고 이런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, 지금 시대에서는.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부양할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 내 삶을 베팅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 같아. 그래서 무조건 지금부터 자산을 모으고, 이 자산을 모음으로써
좀 이 보험 같은 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한국의 정치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좌파 정치인들을 뽑더라고. 그리고 우파에서도 인물들이 없어. 이 우파라고 하면은 좀 경제를 좀 알고 그다음에 빚을 줄이고 정부의 크기를 좀 줄이는 그런 우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부 다 기회주의자들밖에 없어서 믿을 사람이 없단 말이야. 인물이 없어. 그래서 요번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앞으로 트렌드일 것 같아.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좀 좌파화가 돼가고 그 다음에 좀 사회주의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이런 공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. 인구 절벽 문제도 있고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. 한국인 정서랑 안 맞는다고. 미국처럼.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그렇지가 않아요, 도대체. 그래서 앞으로 경제는 계속 악화될 거고 사회주의는 점점 심해질 거고 결국에 말해서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. 그래서 나만의 플랜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. 그래서 각자 도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자, 여기서 해결책이 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한국 시스템 밖으로 자산을 옮겨야 돼요. 그래서 요즘 많은 부자들이 이 싱가포르로 가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냥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스템 밖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남미로 와서 좀 정착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 박스권에서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궁금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한국에서 계속 있을 것인가?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이 밖에 있는 경제 시스템을 괜찮은 경제 시스템을 찾아서 나라를 찾아서 골라서 이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시스템에서 뭔가 좀 꾸리는 그런 삶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 적은 나라로 와서 생활비를 최대한 적게 쓰고 소득은 남미 밖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되 예금 비율을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 예금 높인 비율로 계속 주식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저라는 사람도 각자 도생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 것 같아요. 외국으로 나가서 생활비 적은 남미에서 살면서 선진국에서 소득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치트키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, 저는. 아니면은 몸은 한국에 있어도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저도 가족 있어요, 한국에서. 한국에 살면 얼마나 좋아. 친구들도 많은데 거기에. 그래서 몸은 한국에 있어도 돈은 좀 한국 밖으로 보내는 그런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일단 원화를 믿지 마라. 저는 월급 들어오면은 생활비만 남기고 가능한 빨리 이 달러 자산으로 다 바꿔놔요. 그래서 미국 주식, 뭐 S&P 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계속 모으고 있고 이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환율이 치솟는단 말이야. 이 화폐 가치가 낮아질 때마다 이게 체감으로 올 거예요.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죠. 그래서 환율이 치솟는 걸 보셨을 텐데 이 달러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보험이에요. 보험.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받았다. 그러면 무조건 달러로 전환을 해라. 전환을 하고 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라. 이런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. 요즘에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 한다고 하지만서도 미국만한 경제가 없습니다. 미국만하게 기업이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나라는 없고 미국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려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.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도 봐야 될 거 아니야. 군사력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딘가요? 미국이죠. 그 군사력 보고 그 백킹을 보고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거죠. 이 두 번째는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. 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정부 크기가 커지고 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규제나 뭐 법정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앞으로 우리가 낼 세금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. 점점.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야.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세제 감면 혜택 같은 거를 정말 집요하게 찾아보고 이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. ISA 계좌나 뭐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게 한국에 있을 거예요. 저는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을 못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걸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낮춰라. 그리고 한국 밖으로 나갈 때도 어느 나라로 가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나라는 세금을 얼마나 떼며 이 나라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줄 때 얼마나 세금을 떼가나 그리고 사회주의로 물든 국가인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주제를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. 제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야. 자, 세금 내야지. 당연히 내야지. 나라를 위한 거니까 내야지.
더 달라고 하면 내야지. 이게 아니라니까. 이 세금이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 지금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지금 세금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것들에 쓰이고 있어. 그리고 내 자산을 보호를 하고 각자 도생을 하려면은 이 세금을 정말 아껴야 돼요. 특히 젊을 때. 이게 나중에 다 컴파운드 돼가지고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돈들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을 정말 잘 찾아보세요. 없는 것 같아도 무조건 있어. 무조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세요. 자, 여러분, 제가 좀 다르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진지하게 영상을 계속 만드니까 뷰가 안 나오더라고. 재미가 없어서. 뭐 이것도 재미가 없겠지. 하지만은 이거는 불안감을 조성을 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좀 현실 직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영상입니다. 그래서 이 가라앉는 배 안에서 이 선장님이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렇죠? 우리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고. 구명조끼는 스스로 입어야 되는 거고, 오늘부터 당장 내 자산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리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전부 내 자산이 원화에 있다. 전부 내 자산이 예금에 들어가 있다. 적금에 들어가 있다. 이러면은 지금 이 전략을 바꿀 때요. 당장 바꿀 때야. 그래서 우리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꼭 살아남아서 부자로 변해보자고.